말씀을 드렸는데 인식의 개선은 구두선으로 될 일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예. 또 현재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일종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네. 금년부터는 청렴에 관한 컨텐츠를 좀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집어넣기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까?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, 중학교에는 이제 윤리라는 과목이 있고, 있죠. 예. 도덕이라고 그러던가요. 그리고 예. 고등학교에는 뭐 윤리와 생활 뭐 그렇게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 정 교수님께서 아시겠습니다.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예, 거기에 예. 보면 그 철로의 딜레마 같은 거 나오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전부 케이스로 사례로 그런 가죠. 케이스들을 좀 던져주고 스스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함으로써 청렴이 뭔지 왜 지켜야 하는지 정의란 뭔지 법은 뭔지 책임은 뭔지 이런 거를 좀 초등학교 때부터 네.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. 교육부도 그건 동의하죠? 물론입니다. 예, 이거 아주 꼭 필요한데요. 공직자들을 상대로는 지금 올해 큰 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. 뭐 지금까지도 계속 교육을 해왔습니다만은 예. 금년 3월에 저희 그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, 이게 부패 방지 권익위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는데요.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예. 전체 공무원들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네. 청렴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기존에는 저희 그 전문기관 청렴 연수에 관한 전문기관이 이제 청렴 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소속기관으로. 교육기관이 따로 있군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입식,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뭐 강의식 교육도 불가피합니다만은 역시 판소리, 뭐 연극, 상황극, 올해는 이제 뮤지컬까지 만들어서 판소리 뮤지컬이요. 아주 뭐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도 와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도대체 판소리와 상황극으로 글쎄요. 어떻게 청렴을 교육을 할까? 예를 들어봐 주세요. 궁금해서 한번 갔습니다. 네. 가서 보고 1시간 정도의 그 콘서트를 보면서 예. 정말 혼자 보기 아깝다. 그래서 뭔데요? 뭐 예를 들면 이제 판소리에서는 그 춘향가를 이제 부르면서 춘향가의 기본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이거를 이도령의 행태를 요즘의 이 청렴 기준으로 보면 과연 이게 용인될 만한 것이냐. 예를 들면 이도령의 과거 급제해서 예. 그 춘향이가 갇혀 있는 옥으로 찾아가는데 예. 그때 교통수단이 나라에서 지급한 말을 타고 갔다. 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서 왜 관용차를 타고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. 관용차 부담 이용. 그렇죠. 예.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이건 좀 방송으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춘향이의 신부는 관기였습니다. 국가 소속이었죠. 근데 그 변사또가 관리하고 있는 춘향을 관기를 왜 그 저희 관할이 아닌 이도령이 와서 아무리 암행어사지만 그 권한 남용이다.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그 약간은 재미도 있고 그러나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것조차도 이게 행동 강령에 걸리는 거구나.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청렴 수기를 공모를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. 수기? 그래서 저도 청렴으로 어떻게 수기를 쓸 수 있을까.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가 어느 행사장을 가는 도중에 차에서 이동 중에 봤는데요. 보다 하도 뭐 뭉클하고 눈부시우리 뜨거운 장면이 나와서 행사에 좀 지장을 초래할 뻔한 정도였습니다. 어떤 건데요? 사례가?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. 이게 이제 그 최우수상을 받은 분의 수기 제목인데요. 혹시 정 교수님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? 급행료라고 하는 거는 뭔가 행정 절차 처리할 때 돈 봉투 주면 빨리 좀 빨리 해달라는 그거죠. 거니까. 근데 있다라는 거죠. 이 사람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장에서 예상보다 빨리 명퇴를 하고 사업을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
관공서에 사업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이지만 이론상 급행료를 안 주면 2-3달 걸린다. 네. 그래서 좀 주고 해라라고 주변에서 이제 충고를 받습니다. 그렇죠. 처음에는 그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제출을 했는데 별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충고대로 급행료를 줘야 되나 보다. 그래서 급행료를 주러 가서 잠깐 좀 보자 그랬더니 아주 불쾌하게 쳐다보고는 그냥 가 있어라. 그냥 가라. 예. 그런데 3주 만에 연락이 와서 갔더니 이제 처리가 다 됐다고 주면서 네. 오히려 이제 거꾸로 구청 직원이 잠깐 보자. 그러면서 처음에 나한테 만나자고 할 때 당신 눈빛이 많이 떨리더라. 근데 왜 그런지 알겠는데 급행료 필요 없다.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뭐를 보충해 오라고 알려드립니다. 진짜 급행료는 당신이 준비해야 될 서류를 꼼꼼하게 빼먹지 말고 잘 챙기는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오히려 공무원으로 또 얻어먹고 왔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잘 썼어요. 세세하게. 예. 꽤 다양한 그 직군에서 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걸 결국은 우리가 충분한 청렴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판소리 같은 공연을 만들어서 공직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죠. 네. 그거 재밌어 하겠는데요? 재밌습니다. 정말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. 그런 판소리나 뭐 이런 뭐 상황극 이런 건 누가 그걸 해요? 그래서 전문 연기자들을 씁니까?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. 네. 저 사람은 누구지? 라고 봤는데 나중에 우리 서기관이었어요. 공무원들이 해요, 그걸? 네,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하듯이 예. 농반 진반입니다만 저희가 보호를 잘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워낙 드문 연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탤런트나 배우 영화계나 예. 이런 데서 스카우트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요. 그건 농담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소요가 늘기 때문에 이제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후보 팀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2팀, 3팀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어떻게 유달리 그런 재능이 있는 공무원들이 계셔서 다행일지 모르지만 이런 건 좀 전문가들 초빙해서 외주도 좀 주고 그래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다 콘서트가 끝난 후에 소개를 하면서 오히려 수강하는 공무원들이 깜짝 놀래고 더 감동을 받습니다. 같은 공무원이라는 데서? 우리랑 같은 공무원이었네 라는 생각에 예. 뭐랄까요. 재미라는 측면만 보면 프로들이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아무리 프로 같다고 해도 실력이 프로만큼은 되겠습니까? 그러나 하여튼 또 효과 면에서는 그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, 감동이 또 있는 것 같더군요. 그것도 하시고 네. 또 이런 조금 더 대중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래서 좀 화제가 돼야죠, 이렇게. 그런 그 교육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가 이제 그러면 그 청렴 생태계를 만드는 국가청렴위원회 하던 일들을 받아서 반부패 법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을 하고 앞에는 이제 국민 고충을 처리하고 크게 2가지 영역까지 다뤄봤고 옛날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던 거는 그건 사실 좀 복잡하죠. 뭔가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 먼저 청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이 있을 때 오시는데 그것도 한 2만 5천 건 정도 됩니다. 연간 2만 5천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 1인당 가장 노동 강도가 센 편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기도 쉽지 않고 또 청구를 하려면 여러 다른 직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샘플을 또 한 3,000여 개 이렇게 올려놓고 재결례에도 거의 2만 5천 건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온라인
심판 시스템으로 들어오시면 청구부터 나중에 재결 결과까지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? 네. 변호사나 또 본인이 법무사 도움 안 받아도 됩니까? 뭐 받아야 될 만한 사안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재결례나 그 샘플을 보시고 직접 또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예.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 신청에서부터 재결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 번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예. 그렇게 시스템을 온라인 보강 행정심판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네, 그것도 네. 지금 시도 광역 시스템까지 해서 올해 42개가 통합이 됐고요. 내년에 이제 일부 고등검찰청 등까지 해서 21개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네. 거의 한 63개의 그 망이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뭐 거의 그 대부분의 알겠습니다. 행정심판을 알겠습니다. 온라인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으로 모든 생각이 부처, 됩니다.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. 그 행정처분에 내가 좀 문제가 있다. 그럴 때는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으로 통해서 네. 참 오늘 쭉 말씀드리니까 진짜 하시는 일이 많네요. 국민권익위원회가. 네,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네. 또 많은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는 또 새삼 실감을 근데 했습니다. 취임하시고 몇 달 안 지났습니다만 임기는 3년이죠. 네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혹시 내가 재임 기간 중에 지금 쭉 강조해 주신 기본 업무들 외에도 이거 하나는 꼭 좀 뭘 해보고 싶다. 뭐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? 뭐 간혹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. 뭐 제 임기간 중에 뭔가 이렇게 하나 하겠다. 그 생각은 사실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혹시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3월 중순에 전 직원을 상대로 워크숍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예.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. 그래서 익명으로 함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전부 써서 넣게 했습니다. 예. 그랬더니 뭐 한 199건 정도의 질문과 의견과 건의가 들어왔는데 정작 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. 뭐 국민들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재임 기간 중에 신경을 좀 쓰고 내부 고객이 우선 만족이 돼야 거기서부터 또 외부 고객인 국민들에 대한 정말 이 우러나오는 어떤 직원들이 친절이 가능하지 않을까. 야근이나 이런 게 많은가요? 야근도 많고요. 사실은 이 각종 민원인들께서 뭐 평범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시거나 막 화나서 호통치고. 그렇죠. 아주 이제 이 분에 가득 찬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종의 감정 노동의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계세요. 그래서 그 뭐 우리 옛날 말씀에 근자열 원자래 그러지 않습니까?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야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. 그것도 뭐 경영학적으로 내부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뭐 그 부분을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쓰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에게 부여된 그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이 그 과거로 보면 이제 옴부즈만, 네. 뭐 호민관 뭐 이렇게 불리워지던 거기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아무리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민의 직접적인 고충을 해결해주는 대신 담당해주는 정부 부처,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는 작아질 이유가 없죠. 커져야죠. 네. 뭐 큰 일도 중요하고 이렇게 신발 속 돌멩이 또는 뭐 손톱 및 가시 뭐 이런 것도 이제 정말 국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큰 문제까지 알겠습니다. 정성을 다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균형 감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각오로 말씀을 드립니다. 국민 눈높이에서. 네. 임기 3년 사이에 인원하고 예산 좀 팍팍 늘리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네,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들으셨죠?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기관입니다. 110 콜센터, 국민신문고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뵙죠. 안녕히 계세요.